마이크를 하나 달아놓고 새 책을 펴봐봐라. 제가 선행 진도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무엇을 배우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게 과거로 지금 미적분 개념서 나온 게 거의 없어. 지금 요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라이트 시리즈 나는 안 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얘야말로 진짜 선행으로 좀 가볍게 갔으면 하는 마음에 빠르게 한번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나가는 걸로 하고, 왜냐면 여기는 이론이야. 미적분 하나의 학문이야.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처음에 나가는 건 가볍게 나갈게. 그래서 좀 빨리 끝나기는 할 거야. 그리고 책 문제들이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와, 나 진짜 똑똑한가? 다 풀려. 이렇게 착각하면 오산이야. 왜냐면 다 풀릴 거야. 진짜 다 풀릴 거야. 왜냐면 쉽거든. 중학교 때 선행할 때 막 고등과정 하면서 나 너무 천재같이 느껴졌지. 다 이해가 되니까. 선생님 설명 안 들어도 아래 있는 거 그냥 글씨 보고 몇 문제 푸니까 다 되잖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진짜 미친 진도.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어렵게 만들면 진짜 미친 듯이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데라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만 좀 그냥 쉽게 갈게. 개념서가 나온 게 별로 없어서요. 일단 이 리미트라는 기호부터, 그래서 여기 안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볼게. 그리고 방학 때 미적분하는 거 곁다리로 들었으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냥 잘 들어 모른다 생각을 하고, 아마 여름에 그냥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래서 선행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이해가 막 다 되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할 땐 가볍게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극한이라는 걸 배워. 여기에서는 이 미적분학에서는 움직임,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미적분학을 두 가지 케이스로 바라볼 수가 있어서, 처음에 이 학문이 발전된 게 미적분학 그러면 떠오르는 게 뉴턴, 라이프니츠 막 이러거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인 거잖아. 뉴턴이 수학 교수였다는 거 이해되냐? 우리가 다 과학자로만 알고 있잖아. 수학과 교수야. 근데 어쨌든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값들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F3 그러면 어떤 함수 값에서 예를 들어서 뭐 y는 이 움직이라는 게 어떤 거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fx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f3 그러면 정확하게 x에다 뭐 넣은 거야? 3 넣었을 때 값인 거지. 그러면 시각화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x제곱, 요게 x가 3이라는 이치에서 요 값, 정확한 이 동그랑치는 저 값인 건 거잖아. 근데 리미트 그러면 자꾸 이런 뜻이야. 이 극한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리미트라는 개념을 배우거든. 자꾸 다가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거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 자꾸 매우 촘촘하게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가 극한의 개념이잖아. 한계 이런 뜻이지. 매우 촘촘하게 다가가는 x가 자꾸 3으로 다가갈 때, 그러면 일단은 다가가는 방향이 3을 근방으로 해서 우리가 근방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영어로는 네이버후드, 이거 맞아? 제가 영어도 진짜 내가 잘하긴 하지만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눈으로만 공부했거든. 맞지? 그래. 근방값을 보는 거야. 3을 근방으로 해서, 근방이라는 게 3의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잖아. 이 오른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서 플러스, 왼쪽을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야. 일단 3의 오른쪽 값이 정확하게 3은 아니지만 3에 근접해지고 있지. 그래서 3에서 오른쪽 값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해. 정확한 3은 아니야. 3은 아니지만 3보다 살짝 큰 값이 나오기는 하겠죠?
그치만 3에 근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3보다 살짝 큰 값이기는 해. 이때 요 플러스를 아주 조금 더 커 이 뜻인 거잖아. 0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 더 커. 그래서 우리가 무한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어쨌든 우극한.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3에서 다가가고 있어. 근데 3에서 좌극한을 보고 싶어. 그러면 fx라는 함수에서 x가 3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왼쪽 3의 왼쪽은 어때? 얘도 3이 아니지. 3의 제곱이니까 9죠. 9. 3의 제곱이니까 얘가 9보다 살짝 큰 거고 왼쪽은 9보다 살짝 어때? 조금 작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가 금방 값은 뭐야? 네이버후드 거의 9지. 그래서 9인 거야.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야? 이 미적분은 딱 이런 느낌이야. 정확하게 3 이게 아니라 3 근처 대충 어느 정도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대충 땡땡땡 하면서 봐야 돼 문제를.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라는 거야. 오른쪽에서 온다 양의 방향, 왼쪽에서 간다 음의 방향. 오른쪽 크다 살짝, 왼쪽 살짝 작다. 그래서 그 값이 아니라 그 주변 값들을 살피는 게 우리가 극한이란 개념이야. 그래서 이 극한이란 개념을 배우고 나면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워. 어떤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연속이라는 건 이어져 있는 거죠. 어떤 함수가 이어져 있으려면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되나. 연속이라는 거 배우고 드디어 미분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돼. 많이 들어봤죠? 미분. 미분을 하고 나면 적분이 뭔지도 배우게 돼. 그 얘기는 뭐냐. 아 이게 실제로 정말 이게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점점 모형과 내용이 덧붙여지는 하나의 스토리야. 그냥 우리가 대수 파트 봐. 지수 따로 로그 따로. 지수와 로그는 연결되어 있다 쳐.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다 따로따로지. 크게 보면 세 가지지. 엄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 크게 보면 세 가지야. 근데 얘는 엄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되게 많지. 그래서 뭐를 꼭 해야 되냐면 미적분과 관련되는 책들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 어려운 책들 읽으라는 게 아니라 미적분으로 말아보나로 그 다음에 땡땡땡 무슨 미적분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지 미적분의 쓸모 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종류의 책들 있잖아. 만화로 되어 있는 미적분 이런 것도 있고 만화 미적분 책도 있고 저기 보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요런 책들을 되게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얘는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해 라는 그냥 이론적인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그 뒷스토리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그 뒷스토리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생기부 내용이 풍부해지나 이게 결정이 돼.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일반고로 가겠죠? 일반고를 갔을 때 그러면 니네는 1등급 그러면 10%잖아. 10%가 전부 다 1등급이야. 그러면 학교 성적만 가지고 뭔가를 아이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럼 대학에서는 뭐 가지고 배울까? 일단 생기부에서는 세 특밖에 없거든? 볼 게 진짜 세 특밖에 없어. 그럼 세 특이 다른 애들하고 나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미적분을 배웠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땡땡땡을 더 알아. 얘는 조금 더 생각하는 애야. 이게 드러나려면 아는 게 있어야 돼. 그러려면 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봐야 돼.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볼 시간이 정말로 없어. 그래서 지금 미적분과 관련되는 책들을 정말 많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보통 대학교 가면,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 미적분 파트는 양아치같이 배우는 거야. 전 세계에서 수학교육학 그 논문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우리나라 미적분이야. 왜냐면 진짜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그냥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게 미적분학이야. 대학 미적분학이란 걸 다시 배워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해서 뭔가 내가 아는 게 많아졌어? 그럼 고등학생이지만 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들릴까에 관심을 갖고 저는 대학 미적분학을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매우 훌륭한 거죠. 그리고 AP 과정이란 것들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AP 과정을 할 수가 있어. 미국 애들은 미적분학을 교육 과정 안에서 정식으로 배우진 않아. AP 과정으로 가면 이제 배우는 거거든. 그 AP 과정이 대학 선수 과목 같은 개념인 거야. 그래서 AP 자격도 딸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시험도 볼 수 있어. 이게 AP가 약간 플러스가 되는 학교들이 한두 개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어쨌든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여유가 되면 시험 봐보는 것도 괜찮지. AP 여기서 따. 그러면은 미국 대학 갈 때도 유용해. 미국으로 갈 때.
근데 AP가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 진짜 쉬워. 그러니까 그 대신에 AP를 하다 보면 아, 미적분하기 다르네? 라는 생각도 들 거야. 그래서 어쨌든 미적분을 대학 가서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 미적분학을 저는 먼저 배웠습니다. 뭐 해봤습니다. 공부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거든. 그러려면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사소한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왜 그럴까? 어떤 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따지면서 해야 돼. 그리고 하다 보면 재밌어. 왜냐면 대수 파트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나랑 잘 맞지는 않거든. 그 함수 보고 막 하는 것들이. 근데 미적분은 약간의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되게 재밌어.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수학사적으로 봤을 때도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독일이든 어쨌든 영국이든 두 나라의 어떤 국가적 싸움까지 국가의 어떤 위상이 수학에 달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미적분학에 대한 패권은 누가 지니냐.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권력까지 크기까지 이제 좌지우지하던 이제 전쟁 날 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미적분학이 발달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저런 TV 패널 전부 다 미적분이야. 경제 다 미적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되는 수학을 찾기가 나머지 영역에서는 쉽지가 않지만 미적분은 어떡하냐면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에 미적분이 적용이 안 된 게 단 하나도 없는 거. 그냥 세상은 미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연결할 만한 게 정말로 많아.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고 그걸 알려면 기본부터 알아야 되지 않니?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빠지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돼.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전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개념들이라서 정리 자체도 A란 정리가 있어서 B가 나고 B란 정리 때문에 C가 나고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전부 다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대수에서는 놓쳐가지고 괴로웠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단원이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오늘은 할 거고, 그러면 이런 개념이야. 극한이라는 건 어떤 근방값이 존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제가 몇 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우스 함수 그려볼게. 정수 부분이지? 0부터 1 사이에서 정수 부분 얼마? 0. 1에서 2 사이 얼마? 2에서 3 사이 요거지. 그럼 자, 요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가우스 x의 값은 얼마게요? 이거는 자극하고 극한이 달라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그쵸. 이게 극한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로 다가간다 그냥 아무것도 표시를 안 썼지. 이 말은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뜻이야. 1이라는 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오른쪽에서 볼 수도 있고 1을 기준으로 우리가 왼쪽에서 볼 수도 있어. 근데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 값은 어디에 가깝니? 1에 가깝죠? 그 다음에 1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1인 거지. 이게 평평하니까 그림이. 얘가 평평하다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 정확하게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평평하죠? 1에서 왼쪽은 0이죠.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달라. 일치하지 않아.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 오른쪽 값하고 왼쪽 값이 똑같았을 때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의 개념 자체가 정의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때야. 그럼 그 말에는 함수 값은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일치하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 극한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의 뜻은 요 말 지금 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정의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설 수가 있어요. 이 다가간다 요 방향은 좌극한과 우극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오른쪽에서 봤을 때 값이랑 왼쪽에서 봤을 때 값이 일치하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 일치한다라는 건 반드시 하나로 가야 되는 거지. 하나의 값. 이걸 우리가 수렴이란 말을 써. 만약에 어떤 요런 상황, 그럼 수렴이 있다라는 거는 발산도 있다는 소리거든.
무한대 한번 써볼게. 무한대. 요거는 플러스. 무한대도 봐. 무한대도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 거야. 항상 방향을 꼭 생각을 해야 돼.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방향이 플러스 방향 무한대, 마이너스 방향 무한대가 있잖아.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봐. 그래서 플러스 방향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봐. x제곱이라는 함수가 무한대로 갔어. 양의 방향으로 쭉 가. 그럼 쟤는 어떻게 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이거는 발산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런 형태가 있어. 뾰족뾰족해. 그러면 이 값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어떤 값과 마이너스 어떤 값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지. 이것도 우리가 발산이야. 근데 어떤 값이 이럴 때도 있어. 함수가 모든 정수에서 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짝수야. 짝수꼴이면 1이래.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x가 홀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1로 하재. 그러면서 그런 x는 모든 정수라고 내가 양수? 뭐 이렇게 썼어. 모든 정수야. 그러면 모든 정수가 홀수 아니면 짝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두 개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이걸 진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함수를 다룰 거긴 때문에 뭐 진동이란 표현까지 가긴 애매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수렴이라고 부르진 않아.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건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가는 상황을 수렴이란 표현을 써. 그럼 수렴인지 발산인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머릿속에 그려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 그리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 x분의 1 수렴이야 발산이야? 머리에 그려 그림을. 발산이죠. x분의 1이 0으로 간다라는 것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 두 개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있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얘는 뭐야? 플러스 무한대. 0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그럼 이거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하긴 하지만 양쪽 방향까지 다 다르지. 이거는 수렴하지 않아. 발산한다고 해. 그럼 선생님, 수렴하지 않는 애들은 다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무한대로 보내볼게. 플러스 뭐 수렴이죠. 0에 가까워지죠? 그런 느낌도 들어. 0에 가까워지지 0은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0에 가까워져서 수렴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수렴값을 수렴한 값을 수렴값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돼. 그래서 별건 아니죠. 그래서 함수를 볼 때 우리가 극한이라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극한은 좌우 값을 이제 따져서 보는 건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가운데가 뻥 뚫렸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니? 아니요. 존재해요. 왜냐하면 봐. a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fa 그럼 이건 뭐야? a에서의 함수값인데 걔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의 근방값 대충 봤을 때 어디니? 이게 되게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뻥 뚫려 있어.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진 않아. 하지만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은 거의 어때? 일치하지. 어떤 알파라는 값보다 살짝 큰 두 개의 어떤 값이 나오잖아. 그랬을 때 알파 근처의 값 이런 뜻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다가간다라는 게 매우 촘촘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말을 붙여서 읽으면 돼. 무한대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고 다가간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란 말이 필요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 무한대라는 기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확정이란 말이 있고 부정이란 말이 있죠. 수학에서 지금 대부분 상황에서 부정 그러면 낫의 뜻이 아니라 정할 수가 없다의 뜻인 건 거잖아.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어때? 그냥 무한대죠.
그러면 이건 확정이네. 그럼 부정이 아니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봐봐.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무한대지. 2x도 어때? 무한대지. 근데 알 수가 없잖아. 이게 약분하면 2분의 1인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x값에 따라서 달라. 하지만 이렇게 됐어.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어때? 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속도란 개념을 쓸 거야. x가 움직여.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2차의 속도야. 분모는 1차의 속도야. 누가 더 빨라? 2차가 빠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태에서 얘랑 얘랑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잖아.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분자가 훨씬 더 크지. 이런 경우에는 무한대인 거야. 그럼 아까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 x가 무한대로 가는데 하나는 2x고 하나는 x 더하기 1이라고 치자. x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 그러면 1은 멈춰 있어. 1이라는 애는 상수잖아. 그냥 움직임이 없지?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야. 1은 멈춰 있어. x는 1차의 속도로 움직여. 분모는 1차의 속도로 움직여. 그럼 무한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의미가 없는 애는 얘는 의미가 없죠. 얘랑 얘랑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1차의 속도, 밑에도 1차의 속도, 하나는 x의 속도, 하나는 2x의 속도. 그럼 얘네 b는 어떻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자, 조금만 더 해봐. 그럼 이 무한대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조금 더 복잡해졌죠? x 4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이렇게 봤을 때 분자에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갔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 그러면 1은 멈춰 있지. x는 얘는 1차의 속도로 움직이지. x 세제곱은 3차의 속도지. 그럼 무한대로 커졌을 때 의미가 있는 애들은 얘는 의미가 없어. 얘만 의미가 있지. 나머지는 그냥 티끌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봐. 분모도 봤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얘는 멈춰 있으니까 의미도 없죠. 얘랑 얘랑 봤을 때 움직임 자체로 봐봐. 얘 움직이면 얘가 못 따라가 줄 거 아니야. 버려. 의미가 없어. 그럼 결국 남는 건 얘네죠. 그러면 얘네 B만 따졌을 때는 하나는 3차, 하나는 4차. 그러면 얘네는 실제 어떤 B라는 거야? 요 B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무한대로 커졌을 때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당연히. X를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 겁나 크니까 0으로 되겠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0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를 볼 때는 제일 센 녀석만 비교를 하면 돼. 어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 막 루트가 있어. x-3 더하기 5. 무한대죠? x 더하기 1 더하기 3. 무한대지?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 그럼 엄청나게 커진 상태에서 이 상수들은 의미가 없어. 다 없어. 그러면 루트 x분의 루트 x야. 얼마니? 1. 이렇게 해서 b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움직임의 b, x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b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해. 그치만 얘가 만약에 어떤 극한값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센 녀석만 비교한다. 제일 큰 것만 비교를 해주면 돼. 그 다음에 0 더하기 0. 이때 0은 제로가 아니라 제로 근방이야. 아주 작은 값 어떤 0이란 뜻이야. 0으로 가는 애랑 0으로 가는 애를 더해. 그럼 뭐겠어? 이런 거. x분의 1 더하기 x분의 2야. 0으로 가는 애랑 0으로 가는 애 더해. 그럼 x가 무한대로 갔어.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 그럼 뭐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0 빼기 0의 형태를 한번 볼게. x 세제곱 빼기 x.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0으로 안 된다. x를 0으로 보내자. 그러면 되겠다. 그럼 x 세제곱 0으로 가죠? x도 0으로 가지? 0으로 가는 애끼리 뺐지? 어디로 가 얘는?
0으로 가. 근데 요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 0으로 가는 애랑 0으로 가는 애를 빼면 0으로 가. 그래, 0으로 가는 애들끼리 빼는 애들은 다 0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무한대로 가볼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가면 이런 애들은 어때? x 세제곱이랑 x 중에 누가 더 빨라? 세제곱이 훨씬 더 빠르니까 얘는 발산하겠죠? 근데 요런 경우들이 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얘는 어디로 가? 0이지. 얘는 누가 봐도 0이잖아. 아까 발산이었는데 그럼 달라질 수 있구나. 얘는 부정형에 들어가는 거야. 이 부정형 중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도 되고 루트 빼기 루트만 이제 조심하면 된단 말이야. 극한값을 따지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 부정형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나머지는 확정하니까 나머지는 다 눈에 보인다의 뜻이야. 그냥 속도로만 해석하면 다 보이거든. 근데 이 부정형들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형태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인데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 예를 들어서 x-3 얘를 해봐. 그래요. 왠지 얘는 멈춰 있으니까 0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그냥 차라리 내가 요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 우리가 루트가 있다라는 거는 2분의 1 제곱이니까 2차, 3차, 4차 이런 개념이 아닌 건 거잖아. 사실 루트가 있으면 눈에 보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에서는 루트 빼기 루트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해야 돼. 루트 빼기 루트의 형태인데 얘는 눈으로 봤을 때 얘를 2차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자있긴 하지만 반드시 뭐를 해서 보면 눈에 보이게 되냐면 유리화라는 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루트 빼기 루트의 형태가 있었을 때에는 유리화를 하면 그냥 루트가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돼. 루트 빼기 루트로 보여야 돼. 이거 유리화해봐. 분자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분모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할게요. 그럼 분자에 뭐만 남니? x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x x만 남네.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볼게. 자, 그 다음에는 루트 빼기 루트의 형태였는데 유리화하고 나니까 뭐로 바뀌었어? 요거 뭐야? 무한대로 가지. 여기도 뭐야? 더하기니까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어버렸죠. 유리화하고 나니까. 그랬을 때 제가 속도로 비교하라고 했어. 분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분모에서 보면 x제곱하고 x 중에 누가 더 커? x 제곱이 훨씬 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애는 버려. 근데 어차피 루트 x제곱이는 x랑 어떤 급이야? 동급이지. 야, 루트 x제곱이나 x랑 어때? 동급이잖아. 그럼 그냥 두는 거야. 동급이야. x 더하기 x 분의 x. 그러면 2x 분의 x니까 답이 뭐야?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부정형의 형태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마지막 하나는 0분의 0의 형태도 한번 얘기로 볼게요. 어차피 다시 갈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0분의 0의 형태는 분자, 분모가 다 0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x가 3으로 가. 이렇게 써있다고 칠게. 분모 어디로 가? x가 3으로 다가가는데 그러면 점점 0으로 가지. 분자도 어때? 0으로 가지. 이 말은 공감해?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니야. 그렇잖아. x가 3으로 가는 거지 3은 아니잖아.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니지. 나눌 수가 있죠. 약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약분을 해서 풀면 돼.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냐?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분을 했어. 그랬더니 얼마야? 2해서 근방값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형태는 대부분 그 0이 된다라는 건 인수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의 뜻이야. 그래서 약분이라는 게 돼. 근데 이 약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내가 극한을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생 양아치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미적분을 고등학생이 배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적분은 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양아치같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 것 아는 거야. 이 리미트란 기호가 근처로 가는 애들이다. 그래서 근방값을 갔는데 그 근처 값이 하나로 어떻게 자꾸 다가가면 이걸 수렴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무한대라는 거 발산. 무한대로 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부호 방향을 꼭 생각을 하자. 그리고 특정한 값 A로 간다라는 것도 오른쪽에서 가는 우극한, 왼쪽으로 보는 좌극한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런 극한값을 그러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이 우리가 문제화된 이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확실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센 녀석만 비교하는 애가 있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와 뭐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었던 것 같긴 해. 그래서 그 루트가 있으면 조심해 이런 말을 했었어. 약분 이건 0분의 0의 형태고 이거를 얘기할 때는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양아치같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 문제에서 극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볼 거야. 앞에 보면 6페이지랑 7페이지에 보면 제가 했던 말이 그냥 말이 그냥 엄청 빽빽하게 있긴 하지만 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근방값을 따진다. 리미트랑 기호라는 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인 거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어. 이 미적분 파트는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충 운은 띄워놨어. 이거 기억하지? X 만약에 이걸 그려야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이 몇 차로 보여야 돼? 3차. 그 다음에 제곱이다. 그러면 짝수면 뭐 한다고 했지? 그 얘기 안 했나? 짝수면 튕긴다. 홀수면 지나간다. 했었지? 그러면 3차식으로 봐서 x가 0지점은 어떻게? 튕긴다. 3에서는 지나간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차식이죠? 3차식이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홀수 1차. 혹 하나씩 더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요런 꼴인데 그림을 그릴 때 0에서는 튕기고 3에서는 지나가게 그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근데 얘 말고도 그림 그려야 되는 애들 중에 절대값 요 x분의 1이나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 절대값 x분의 1,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x-3분의 1, 절대값 x-3분의 1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x-2, x-3분의 1도 한번 그려볼게. 일단 x분의 1에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요거는 그릴 수 있지. x 절대값이 붙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뒤집어 올리면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 x분의 1 중에 양수를 그리고 음수 쪽은 어떻게 한다? y축 대칭한다. x 부호 바뀌니까. 그래서 음수 쪽은 y축 대칭한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0으로 가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되는데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리면 돼. 얘랑 아주 비슷해. 하지만 더 확 꺾이면 돼. 그다음 얘는 위에 거를 어떻게 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절대값이 붙는 거니까 3만큼 평이동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지? 네, 요거를 이제 그리는 방법이 관건이야. x-2, x-3분의 1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수 법칙을 했잖아. 이걸 그리고 싶어. 지수 법칙을 했지. 잘 봐야 돼. 그림 못 그리면 문제 못 푼다고. 지수 법칙 했지.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 x-2, x-3에 대해서 마이너스 1제곱 어때? 맞지?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소리 역수? 그래서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x-2, x-3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역수를 취해버릴 거야. 역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이 역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원래 역수하기 전에 요 다항식 있지. 얘를 가지고 이거의 역수를 그릴 거야. 이거는 그릴 수 있잖아. 얘를 그려볼게요. 잘 봐야 돼. 2랑 3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무한대의 역수는 어디로 가? 무한대의 역수는요? 0으로 가겠지. 무한대의 역수잖아. 분의 1이야. 무한대의 역수는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자, 0의 역수는 어디로 가게? 무한대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x분의 1이야. x분의 1을 이렇게 그려봐.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야. 0 근처에서 x는 0인지 의 역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0의 역수는 무한대, 무한대의 역수는 0이야. 1의 역수는 뭐야? 1의 역수는 1이야. 그래서 얘가 언제 1이 되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꼭지점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뭐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그냥.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요거의 역수를 그릴 거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얘기도 했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애들은 전부 다 점근선이다. 뭐 해볼게. 요게 점점 2를 근방으로 해서 0으로 가고 있지. 0의 역수는 뭐라고? 무한대. 그럼 2로 갈수록 무한대여야 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무한대지. 무한대의 역수가 뭐야? 0이죠? 그럼 0.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럼 맞아 떨어지지. 무한대의 역수는 0으로 가고 0의 역수는 무한대로 간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2보다 살짝 커. 그러면 0이지? 0의 역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돼. 그래서 2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오다가 3보다 작아. 그럼 여기도 뭐겠어? 0의 역수죠?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보다 살짝 커 0이죠? 의 역수야? 무한대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미적분 원에서 여기까지 역수 그래프를 못 그려도 문제는 풀어. 근데 항상 니네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애들이 모르는 거를 내가 특별히 더 안다고 해서 플러스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 학교 성적에서 드러나지 않아.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았을 때 점수가 1등급이 나오는 거야. 남들 다 아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니네는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게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 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버리면 내가 갈 학교가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야. 매번 그럴 때마다 없어져. 그럼 10개 버리면 10개 없어지네. 오 마이 갓. 그것도 제일 좋은 학교부터 없어지는 거야. 에이씨, 서울대 목표를 했어. 젠장. 저거 내가 이 안 했어. 서울대 일단 나가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상상을 하면서 힘들어도 자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쨌든 0의 역수는 무한대, 무한대 역수는 0이죠? 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시간이 별로 없네. 그래서 많이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그리기 어려울 것 같은 것만 해볼게.
없다. 4번? 네 8페이지에서 가로 4번만 해봐. 가로 4번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그림을 그려서 보래. 그럼 내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아까 x 제곱분의 1이 어디로 갔어? 이렇게 x 제곱분의 1을 이렇게 그렸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면 어디 대칭? X축 됐지. y 값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얘 지워. 근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0으로 갈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봐. 0에서 오른쪽 우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좌극한도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써야 돼. 플러스라고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두 번째 거에서도 가로 2번 한번 봐봐. 가로 2번에 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x분의 1이래. 그럼 나는 요거 봐. x분의 1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요건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려봐. 이렇게 y는 2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렸어. 근데 어디로 가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래. 그러면 어디에 점점 가까워져? 0. 아니죠? 아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가까워져? 무한대로 가면 2에 가까워지지.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살짝 작아. 2보다 살짝 작지만 그냥 이 근방의 값, 네이버후드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에 가로 3번 말고 밑에 3번 나머지는 그냥 그려서 찾아. 자 3번에서 그림을 보면 얘가 0 1 1 2 제가 이 극한도 미친 속도로 할 수도 있었거든. 근데 빠진 사람 많아서 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온 사람이 플러스는 되게 하되 1시간 놓친 사람도 따라는 갈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 얘가 여기도 칠해져 있고 여기도 칠해져 있고 여기는 안 칠해져 있어. 안 칠해져 있는 거랑 칠해져 있는 거의 차이점은 알겠어? 안 칠해져 있는 애는 거기서 함수값이 없다는 소리야. 여기서 읽어봐. F0의 값이 얼마야? F0의 값은 1이죠. 얘가 함수값인 거야. 여기는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은 1이야. 근데 리미트 fx는 x가 0으로 가면 얼마게요? 0으로 다가갈 때 값은 얼마니? 0 근방의 값은 0 근방의 값은 0이고 함수 값은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0 왜냐하면 요 근방의 값인 거니까. 근데 얘는 뭐야? 함수 값인 거야. 함수 값은 1 근방 값은 0 이 상황이죠. 그래서 가로 1번 0에서 쬐끔 플러스라고 써있지. 이렇게. 그럼 뭐야? 우극한 얼마? 우극한 0. 그래서 가로 1번은 0, 우극한. 3번에 그다음에 두 번째 0에서 쬐끔 마이너스 좌극한 0. 똑같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니까 극한 값은 존재. 얼마로? 0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1에서 여기 잘 봐야 돼. 세 번째 1에서 우극한이죠? 쬐끔 플러스래. x가 1로 갈 때 쬐끔 플러스가 필요해. 그러면 1에 서서 오른쪽을 쳐다봐 이 뜻이야.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어디에 가까운 값이 나와? 2. 그래서 2. 오른쪽을 쳐다봐 이 뜻이야. 그냥 쳐다봐야 쳐다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에서 쬐끔 마이너스. 그럼 1에서 좌, 왼쪽을 쳐다봐. 1에서 서서 왼쪽을 쳐다봐. 왼쪽. 1.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2였지. 그러니까 1에 서서 왼쪽을 쳐다보니까 1 근방의 값. 그래서 얘는 1. 오른쪽을 쳐다보면 2 근방의 값, 왼쪽을 쳐다보니까 1 근방의 값. 이 뜻이야.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아치 같이 할게. 왜냐면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없어. 니네가 미적분이 뭔지 이 미적분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추 조금 느낌이 온다. 그러면 제가 입실론 델타라고 해서 진짜 얘를 증명할 수 있는 걸 알려줄게. 근데 그거는 대학 수학이야. 니네가 대학교 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입실론 델타에 대해서 배우거든. 그래서 모든 미적분학에 대한 엄밀한 수학적인 증명은 다 입실론 델타 가지고 해야 돼. 왜냐면 이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움직임이잖아. 동적으로 봤을 때는 물리학적으로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엄밀한 증명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수학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돼. 근데 그 엄밀한 증명이 입실론 델타밖에 다른 건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다 입실론 델타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자의 4층 연산 가능. 그러니까 이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똑같이 a로 갈 때 gx라는 함수는 베타로 가는데 그럼 두 개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4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둘이 더하기 함수는 어디로 가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함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소리야.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어디로 가? 리미트 알파 곱하기 베타 gx분의 fx는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베타분의 알파 이게 4층 연산인 거잖아.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누는 수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꼭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 얘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돼. 리미트 gx 값이 이 얘기는 함수 값이 아니야. x가 a로 갈 때 gx가 0은 아니다. 요 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극한값이. 그러면 4층 연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4번을 봐봐. 리미트 fx가 1로 갈 때 fx는 4로 가고 gx는 마이너스 2로 간대. 그럼 둘 다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이죠? 0 아니지? 가로 1번 답은 8. 2번은 6. 와, 양아치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맞아. 3번은 마이너스 8. 4번은 마이너스 2가 답이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4칙 연산을 할 수 있다야.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극한값 구하는 방법들 이렇게 그냥 대충 한다고 해도 빠지면 힘들기는 하겠다. 어쩔 수 없지. 자, 아까 기억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였냐면 센 것만 비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풀 수 있다. 0분의 0은 뭐였냐? 약분해서 풀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중에서 루트 빼기 뭐가 있어? 루트랑 더하기 아니야. 루트 빼기가 있어. 그러면 유리화하면 눈에 보인다. 라고 했었죠? 이것만 가지고 한번 5번을 봐. 5번에 1번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뭐에 해당하냐? 요거지. 0분의 0이지. 분모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니야. 분자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니야. 그럼 똑같이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얘는 뭐만 남아? 이렇게 남죠? 그러면 얼마? 1 근방의 값. 요 함수만 남잖아. 그럼 1 근방의 값은 2야. 실제로 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요거 해볼게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볼게. x가 1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 아니 그렇잖아. x가 1일 땐 분모가 0이잖아. 분모가 0이면 그림을 그리면 안 돼. 그 지점은. 근데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애들은 다 뭐야? x 더하기.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x 더하기 이렇게 생겼어. 하지만 x가 1일 때 값은 뚫려 있어야 돼. 이렇게. 요게 x가 얘가 지금 저 그래프야. 그러니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1 근방으로 갈 때는 2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극한 값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상황이거든. 제가 그냥 예시만 보일게. 지금 내가 한 거 가지고 니네 문제 뒤에 있는 거 풀라고 해도 못 풀어. 그냥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 이거 가지고 뭐 해오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이거지. 선생님 분모 0 분자도 0으로 가는데 저 어떻게 해요? 약분을 못 하겠어요. 뭐 빠른 애들은 하겠지. x를 루트 x 제곱으로 봐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지.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보이냐면 요것도 유리화를 하면 돼. 우리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전부 다 유리화해. 불편해서 내가 안 보여요. 그러면 다 유리화하면 전부 다 답이 보여. 유리화하게 되면 x-2가 되고 분자는 분모는 아니다. x-4구나. 분모는 x-4에 루트 x 더하기 2.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x가 4로 다가가는 거지 4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 4 넣어. 분모 0이 아니야? 아니지? 안심하고 그냥 넣으면 돼. 여기다 x에다 4 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 그래서 안 보이면 유리화하면 보인다. 안 보일 때는 유리화한다. 유리화하면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첫 번째 걸로 보여? 그치? 그러면 자 상수는 멈춰있다. x는 1차 속도로 움직인다. 센 것만 남기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럼 얼마야? 2분의 5. 그래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옛날에야 미적분하기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야 수학적으로 가냐 과학적으로 가냐 네 말이 맞냐 내가 맞냐 기호는 뭘 쓰니 해가지고 막 싸웠지만 우리는 융합의 시대 아니니? 수학적으로 볼 때는 수학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보는 거야. 움직임으로 봐. 그럼 돼. 얘는 수학적으로 봐. 유리화해. 그러면 되는 거야. 얘는 움직임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을 읽어. 그러면 내 말이 뭔 말인지 느낌이 올 거야. 공감을 해야지. 공감을. 자 여기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보이죠? 상수 멈춰 있으니까 갖다 버려. 센 것만 남겼어. 뭐야? x네?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엄청나게 커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산이라고 쓰면 되죠. 별거 아니지? 그래서 난 또 안 할 건데. 왜냐면 이거 더 이상 하면은 되게 슬퍼질 것 같아. 안 온 애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극한이 뭔지 내가 그 대신에 막 다른 얘기들은 안 할 거야. 근데 니네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다른 애들 이제 수업할 때는 내가 미적분하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학문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3년간 봤을 때 어떤 수학 영역으로 배우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미적분이랑 확통,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도 수리 통계냐 뭐 확률이냐 이산수학이냐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거라서 엄밀하게 진짜 미적분 학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은 일종의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오하게 공부를 해야 돼. 수학적 이론 아니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니까 진짜로.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 뻔했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적 배경도 되게 중요하고 배경 지식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면 우리가 어떤 책을 보냐면 내가 갖다 놨나 여기에? 원장실에는 있는데 얘가 모든 대학생들이 다 배우는 미적분학 책이야.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이 책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니네 뭐냐면 이 미적분학에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이 책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보면 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영어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어. 근데 내가 간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아닌 학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1번 미적분학을 한글로 배운다. 그 학교는 똥통이야. 혹은 수학이 중요하지 않은 건 거야. 이거 원어로 배워야 돼. 두 번째,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고등과정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 걔를 건너뛰고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 그럼 아 여기 좀 괜찮은 데구나 이건 거고, 걔를 배운다. 그럼 얘네 다 지금 학교를 잘못 온 거야. 다시 골라야 돼, 그 학교는. 왜냐하면 애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로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되는 건 요거랑 연결하는 거야. 항상 교육과정이랑 교과과정이랑 연결해서 추가 탐구를 하는 거잖아. 그럼 미적분학을 배워. 그럼 수투를 배웠어. 수투가 이제 미적분 원이죠. 미적분 원을 배웠어. 그러면 얘랑 연결해서 이 안에서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이 배우는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스튜어트 미적분학이야. 가장 유명한 책이야. 스튜어트 미적분학, 토마스 미적분학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스튜어트 미적분학을 배워. 바이올린 이 그림도 안 바뀌어. 지금 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예술적이다 항상 보는 게. 그래서 스튜어트 미적분학 아니면 토마스 미적분학인데 스튜어트 미적분학으로 하는 게 정석이죠.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있어 보이지 않겠냐? 미국 애들 교과서는 지금은 이북으로 다 배워서 그런데 걔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책으로 배워 그냥. 그래서 교과서 하나가 막 책 하나에 7만,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뭐 이랬어. 근데 지금은 다 파일로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이 책이랑 연결해서 보려면 뭘 알아야죠. 근데 그 구체적인 것들이 여기서 그냥 내가 녹여만 낼 거야. 그리고 어렵지 않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이론이라서 막 머릿속에 있는 게 많아서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실제로 니네가 문제 풀 때는 하나도 안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이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아주 심오하고 깊은 세계가 여기 있다라는 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 그래서 니네가 남은 30분 동안은 중상거 하나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중상거 안 풀어도 되시는 분들은 지수함수를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러네. 그다음에 영우이는 졸려서 힘들면 넌 가서 풀어도 돼. 애들 문제 풀 거니까. 네. 오늘 또 결석 세션이 나오고. 시험 지금 명절 기간 동안에 딴 데 안 가면 나와서 듣는데 나와서. 재밌는 책이 많죠. 지금 방정식은 선형대수라는 거랑 연결이